자, 확통 2단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전부 다 중복조합 문제고 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1번이든 2번이든 3번, 특히 3번도 그렇지만 1번 문제 여러분 올해 시험을 치면 한 3번, 4번은 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문제고 반드시 잘 익혀 두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2번 좀 계산이 좀 까다롭고요. 3번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1번은 어쨌든 많이 이제 나왔던 문제고 최근 들어 자주 나오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상황은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이고 A는 홀수고 C가 D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다루는 요령 반드시 익혀 두셔야 됩니다. A가 홀수다. 그러면 A라는 수를 반드시 2A' 더하기 1로 두자. 단 A'은 0 이상인 음 아닌 정수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A는 홀수라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룬 요령 기억을 하시고요.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라는 수를 D에다가 어떤 아닌 정수를 하나 더한 거하고 같다. C'이 만약에 0이면 C하고 D하고 같아지는 상황일 거고 C'가 C'이 1보다 더 큰 1부터 1 이상의 수를 가지게 되면 당연히 C가 더 큰 경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스러운 문제는 아닌데 얘는 일단 다룬 요령에 대한 얘기를 좀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여기다 넣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2A' 더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다음에 더하기 D는 8이다. 1 지워주고요. 그러면 A' 더하기 D 더하기 B 더하기 C'은 7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같은 수면은 뭐 2로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A 플러스 D를 요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좀 나누어 보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첫 번째 A 플러스 D가 0인 경우부터 좀 살펴보자. A 플러스 D라고, 이게 0이 되면 B 플러스 C'이 7이 되는 상황이니까 A 플러스 D가 0이 되는 거 한 가지, B 더하기 C'이 7 되는 거 두 개 가지고 중복해서 7개 뽑는 거,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자면 A 플러스 D가 1이 되는 경우라고 보자. A 플러스 D가 1이 되면 B 플러스 C 프라임 값이 얼마여야 되느냐? 2니까 5가 되어야 된다. 자, A 프라임. 네, A 프라임. A 프라임 플러스 D가 1이 되는 경우 두 개 중에 중복해서 한 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동시에 두 개 중에 중복해서 5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세 번째, A 프라임 플러스 D 값이 2가 된다. 그러면 요 경우 만족하는 거 두 개 중에 2개 뽑는 거. 그럼 B 플러스 C 프라임 값이 얘가 2니까요. 2 곱하기 2, 4. 그러면 3이 되니까 동시에 두 개 중에 중복해서 3개 뽑는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A 프라임 플러스 D가 3이 되는 경우. 3까지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저게 4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B 플러스 C 프라임이 1이 되는 상황. 네, A 프라임 더하기 D가 3이 되는 거 두 개 중에 3개를 뽑고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중복해서 뽑자.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경우를 따지면 되는 건데 결국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경우를 나누는 거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고. 근데 이 경우를 나누는 게 된 경위 이거 두 개. 짝수다, 홀수다, 다른 요령 요런 정도 두시면 되고 크거나 같다 요렇게 두신다는 거. 아마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문제를 한 3번, 4번 혹은 더 자주 혹은 뭐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홀수인 거와 크기가 C가 D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중복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문제는 크게 이 아랫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니 요거 정말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정말 잘 따지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문제들이고 잘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 숫자 바꾸거나 뭐 어떤 상황을 좀 바꾸더라도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잘해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5개 중에 3개는 짝수고, 적어도 3개는 짝수고 가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지금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고 있다.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은 항상 4 이상이다. 여기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4 이상이기 때문에 AB 값이 6보다 큰 값을 가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어렵진 게 아니라 안 되죠. 네, 그래서 AB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AB 값이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 한 개. 그러면 이제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24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수의 순서상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잘 표현을 하셔야 되겠죠. 아닌 정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EC의 더 프라임에 플러스 2라고 둬야 내가 C 프라임이 0이어도 짝수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순서가 잘못됐네요. 여기 홀수가 1개니까 적어도 3개가 짝수려면 4개가 다 짝수여야 된다. 요 말 빠뜨리고 왔네요. 네. 그래서 4개가 다 짝수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2배 지금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수들이 나와서 8이 빠지니까요. 얼마인가요? 16이 되고 여기 2로 나누면 8이 되는 상황. 즉 4H8이라는 값을 가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B가 1일 때는 AB가 1인 거 한 가지니까 요만큼의 개수가 생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AB 값이 우리가 2라고 보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두 가지가 가능하죠. 1, 2 또는 2일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지금 12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AB가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짝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4개의 합이 지금 10이다라는 걸 살펴봤을 때 적어도 2개가 더 짝수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도 가능하고 짝수가 4개가 다 짝수여도 가능하다. 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조금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짝수가 1개 있다 그러면 짝수가 2개거나 아니면 4개거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짝수 2개, 홀수 2개. 자, 그러면 누가 짝수가 될 거냐 정해 줍시다. 4C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짝수 2개, 홀수 2개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홀수를 우리가 만약에 C를 홀수라고 둔다고 치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면 C'은 0 이상의 정수를 가지겠죠. 아닌 정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2라는 수를 짝수라고 둔다면 E 프라임에 플러스 2라고 둬야 똑같이 우리가 아닌 정수로 만들 수 있죠.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냥 E 프라임 2를 빼고 써버리면 안 맞아져요. 중복조합 쓰는데 모양이야. 하나는 아닌 정수고 하나는 자연수 순서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안 맞아지게 되니까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2배의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이 되고 여기서 2가 나오고요. 2가 빠지니까 10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게 되면 아니죠. 이게 10이 아니죠. 얼마가 빠져야 됩니까? 1, 2, 1 더하기 1, 2 더하기 2, 6이 빠져야 되죠. 6이네요. 그러면 나누면 3이 되는 상황이네요. 즉 4H3의 값을 가지게 되겠다. 그럼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는 4H3, 4C2에다가 4H3이 곱해진 것만큼 생기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짝수가 4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짝수가 4개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냥 헷갈리기 쉬우니까
네, 그래서 2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 더하기 F 프라임이 얼마면 되는 상황이냐? 2가 4개 나와서 8이 빠졌으니까요. 4가 되겠고, 요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4H2만큼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AB가 2인 거는 2 곱하기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게 4C2 곱하기 4H3 더하기 4H2만큼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AB가 얼마가 가능하냐? AB가 3인 것도 가능하다. 그럼 1, 3, 3일이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AB의 순서쌍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얼마야 되느냐? 8이죠. 네. 8이면 여기 홀수 2개죠. 그러면 여기는 4개가 다 똑같이 짝수여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면 1번 경우와 똑같지 않느냐? 그럼 2로 나누고 나면 얼마가 되나요? 2로 나누고 나면 아니죠. 2 플러스 2 플러스 2다니까. 요게 지금 되는 경우 2 하나밖에 없네요. 네, 요거는 2인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기는 것 같네요.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그럼 네 번째. 요거 넣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 똑같이 해 보시면 요 과정에서 여기가 0이 나오죠. 0이 나오기 때문에 4H0 해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번 네 번째 경우 AB가 얼마인 경우를 볼까요? 4인 경우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24의 약수이니까요. 그 다음 6까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AB가 4인 경우 얘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4, 2, 4, 1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 정도가 되죠.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요 값이 또 6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6이어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 경우는 보시면 1, 4, 2, 2, 4, 1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짝수가 1개 있고 얘도 짝수가 1개, 얘는 짝수가 2개인데요. 얘가 지금 짝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짝수가 지금 4개가 들어오는 경우 불가능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짝수 2개, 홀수 2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여기도 지금 짝수가 1개 있다. 여기도 짝수가 1개 되는데 즉 여기에서는 짝수가 2개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짝수 2개와 홀수 2개여야 된다. 요게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짝수와 홀수가 1하고 2, 그러니까 여기 2 더하기 2, 1 더하기 1 이거 말고는 존재할 수가 없지 않느냐. 6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작은 짝수가 2고 제일 작은 홀수가 1이기 때문에 6을 만족하는 건 요렇게 4개를 다 더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요거 4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것만큼 생기지 않냐. 그래서 총 AB가 4인 경우는 요렇게 더 생기게 되겠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요런 정도, 세 번째 경우는 요런 정도, 세 번째 경우는 요런 정도, 네 번째가 요런 정도죠. 그럼 다섯 번째 AB가 6인 경우를 뽑자라고 생각을 했더니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4가 나오고 이거는 1, 4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왜 우리가 A, B의 값을 기준으로 경우를 좀 나누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쪽 부분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값이 4 이상이기 때문에요. A, B가 24의 약수로 잡아서 이렇게 경우가 나오는 거고 6 이상은 6보다 큰 경우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세요. 요거 자연수의 순서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를 이 C의 프라임으로 쓰는 것과 이거는 음아닌 정수를 찾을 때 쓰는 게 좋겠고요. 여기 2를 줘버리면 얘가 음아닌 정수가 0이 들어오더라도 짝수를 만족하기 때문에요. 요거 두고 시작을 하는 거,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을 좀 주의를 좀 해주시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좀 덜 헷갈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이 AB가 2인 경우인 게 문제인데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 짝수 2개 잡아두고 나면요. 홀수를 내가 이렇게 둔다라고 치면 여기는 반드시 C'이 음아닌 정수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도 짝수도 음아닌 정수가 들어가 줘야 우리가 여기서 중복조합을 쓸 때 맞는 경우의 수들이 생기지 않느냐.
요걸 좀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를 왜 했느냐, 여기 플러스 1을 왜 했느냐, 요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짝수 2개, 짝수 4개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4가지 경우들을 다 더하면 뭐 경우의 수가 나오기는 합니다. 특히 뭐 특히까지는 아니고요. 네, 요 4가지 경우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두는 표현에 대한 요 원리, 개념, 요거 좀 잘 복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볼 문제들이에요. 지금 1번이나 2번 요런 문제들은 자주 볼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잘 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를 중복해서 10개를 뽑는데 조건이 XY가 한 번만 이웃하는 거, YG가 한 번만 이웃하는 거, 그 다음에 GX가 한 번만 이웃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몇 개냐를 물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중복조합의 어떤 원리, 그 중복조합의 수가 우리가 NHR이 왜 n 더하기 r 마이너스 1의 c의 r이 되느냐에 대한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문제가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지금 교과서는 아니죠. 책 16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설명을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될 단어는 뭐다? 칸막이라는 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칸막이. 중복조합에서 이 칸막이라는 용어가, 용어는 아니지만 칸막이의 개념이 나오죠.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를 구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n-1개의 칸막이 개념, 구분을 짓는 경계가 되는 이 칸막이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문제가, 지금 이게 중복조합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게 칸막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이게 중복조합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라서, 아마 이런 유사한 문제, 유사하다기보다는 말을 좀, 상황은 좀 다르게 주겠지만 결국에는 이 칸막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 문제다라고 떠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고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릴 테니 잘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X와 Y가 이웃한다. 네, XY가 이웃한다. 근데 Y가 G가 이웃한다. 이런 경우 가능하죠. 근데 G하고 X가 이웃한다. 이렇게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일단 가능은 한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 10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면 요 사이에는 X하고 Y, Z 어떤 수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고 X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반드시 어떠한 칸막이가 있다라는 걸 개념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다른 수가 절대 못 들어간다. 그냥 칸막이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칸막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10개가 필요한 거니 여기에는 전부 다 X개를 넣고 여기는 Y를 넣고 Z를 넣고 X를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다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 A, 여기에 들어가는 거 B,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C, 여기에 들어가는 거 D라고 봤을 때 이거 합쳐서 10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한 개씩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해서 6개를 뽑아내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X, Y, Z, X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가 과연 요거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 Y, Z를 3개를 그냥 나열한다라고 치면 X, Y, Z 다시 X가 와야 되는 거고요. X가 와야 되겠죠. 다음 X, Z, Y라면 Y하고 다시 Z가 와야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XY가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X가 와야겠네요. 네. X, ZX, YG, XY. 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Y. 이번에는 Y로 시작한다. Y, X, Z. 그 다음엔 다시 Y가 와야 되겠죠. 즉, 끝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다른 거 하나를 덧붙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Z, X, Y가 필요한 거고 Z 그 다음에 X, Y, Z Z, Y, X, Z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가 생긴다 해서 곱하기 6을 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6개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결국에 이 칸막이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네, 칸막이. 여기 X하고 Y 사이엔 다른 수를 집어넣지 않겠다. 경계를 짓겠다. 칸막이 개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수들을 합쳐서 10개를 만든다고 치고 한 개씩은 뽑아놓고 생각을 하면 4H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쨌든 중복조합이 왜 이렇게 잡히느냐,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n개가 있으면 그 사이사이를 잘라버리는 게 n-1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형태를 바꿔서라도 상황은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중요한 건 이 칸막이가 들어있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 이런 중복조합이다. 요거를 잘 캐치하실 수 있도록 좀 잘 공부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